네, 매일 아침 지나치지 말아야 될 뉴스만 엄선해서 픽픽픽 알려드립니다. 한동희 뉴스토마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초동에서 출근하고 통일동에서 업무를 보겠다. 청와대 벙커에서 생활할 수도 있다. 이제 어제 나왔던 윤석열 당선자의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냥 저같이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한번 요거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청와대에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상황에서 네. 인수위 사무실이 있는 종로구 통이동 여기서 근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대통령 관저가 문제가 되는데 네. 지금 현재 서초동에서 출근을 하겠다라는 게 윤석열 당선자 쪽의 입장이고요. 네. 선택지가 총 3가지인데 서초동 자택에서 출근을 하게 되면은 한강을 가로질러서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경호에도 취약하고 교통, 통신, 통제가 따르기 때문에 시민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5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육군 참모총장이 쓰던 공간을 그냥 쓰는 건데 네, 조금 네. 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한 대로 가장 좋은 아이디어 아니겠느냐는 거고, 세 번째는 청와대 인근에 제3의 장소를 마련해서 임시거처로 마련하는 방안인데 모두 이게 경호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청와대는 하루도 들어가지 않겠다. 왜? 도대체 왜? 청와대에 뭐 귀신 나오나? 왜? 도대체 왜 그러냐? 이게 매우 궁금한 상황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5월 9일 자정까지 근무를 하니까 5월 10일 0시부터 청와대를 개방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도 청와대는 특별히 뭐 폐쇄되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방이 돼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가 왜 그러느냐. 게다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가지 선택지가 있다. 서초동, 통이동, 뭐 이렇게 해서 출퇴근하는 방식. 근데 그렇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다음에 육군 참모총장이 쓰던 공간을 임시로 사용한다? 왜 그러죠? 세 번째, 청와대 인근에 있는 장소를 임시거처로 마련하겠다? 이것도 왜 그러죠? 아, 참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모르는 또 그분의 높은 뜻이 있을 것도 같고 잘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국방부에서는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막아줬다 이런 안도의 분위기가 있다고 하고요. 국군 통수권자 임기까지는 어쨌든 현직 대통령의 그런 결정을 따른다. 이게 또 입장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서욱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이전 관련해서 이거 좀 우려스럽다 뭐 이런 의견을 표명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가 열렸는데 국방부 이전이 2달 내 가능하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물어보겠죠 당연히. 서욱 네. 국방부 장관이 정상적인 절차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 같다라고 네. 대답을 했고요.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거듭 밝혔고, 이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병력이 400명에서 500명 될 때 주둔지를 새로 지어 이동할 때도 통상 3년에서 5년이 걸리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물었더니 그 정도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답을 했고요. 이전 비용도 인수위 추산보다 훨씬 많이 들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 2010년에 합참 신축을 할 때 1,750억 원가량이 소요가 됐는데 지금 시간도 지났고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를 하고 그리고 합참에서 근무하던 근무자들의 숙소 등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더 들 것으로 보이고, 뭐 MBC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 이전 최소 금액으로 인수위가 370억이라고 밝혔는데 863억 원이 들 것으로 보이고요. 합참 이전에도 4,200억 정도가 들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냥 저희 같은 일반인이 이사를 간다고 생각하더라도 최소 6개월은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느냐, 갈 때 뭐 짐은 어떻게 싸냐, 이삿짐 센터는 어떻게 연락하냐, 뭐 애 학교는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은 다 고려해가지고 정말로 짧게 잡아도 3개월, 뭐 보통 6개월 뭐 이렇게 잡는 게 일반인적일 텐데 우리 대통령 당선자께서는 뭐가 그렇게 급하시고 왜 그러신지 일단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거고 국방부 장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496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단순 이삿짐 비용, 이사 비용만 계산해도 그것보다 훨씬 많이 드는 게 뻔짜죠. 이게 아마 예타, 500억 넘으면 예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얘기가 있는데 모르겠어요. 예, 하여튼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김병지 의원, 용산 일대에 추가로 방공초소 설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서욱 장관이 경호 경비에 맞게 재배치가 검토돼야 되는 건 맞다. 방공 진지 재배치 계획을 해야 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 실제로 이 인수위에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상당히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서도 사실은 반대 의견이 더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뭐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근성 같은 게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점에서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야 될까요? 제가? 자, 좋습니다. 세 번째 이슈 한번 볼까요? 예, 오늘 민주당이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을 완료할 예정인데 여성 청년 30% 공천이 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올해 초에 인적 쇄신을 발표를 하면서 광역 기초의원의 30% 이상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네. 지금 현재 비대위 체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그 동안 선거가 있을 때 동안 예외 규정이나 현실적인 한계가 있어서 이 부분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었는데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로 할당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라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여성 청년 같은 경우에는 가점을 기존 방식대로 유지를 해서 득표율의 최대 25%를 가산을 하고 정치 신인 같은 경우에는 최대 20%를 가산하는 부여하는 방식이 오늘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 복당한 호남계 인사들, 복당한 인사들이 있는데 네,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탈당 경력자가 공천을 신청했을 때 10%를 감점하는 페널티 규정이 있는데 이 부분은 대선의 영향을 고려를 해서 특례 규정을 만들어서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일단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은 아니고 민주당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이번에 지방선거 관련해서 여성 청년 30% 공천을 강제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고 또 신인 가산점 주는 건 당연히 유지하겠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여성이면서 20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한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 있네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이번에 이 지방자치선거 2월 1일 날 있을 텐데 사활을 걸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5월 10일에 취임하고 처음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열리는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번 선거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선 지방선거 승리가 필수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경선 과정에서 여성 청년 후보자의 경우에는 득표율의 최대 25%, 정치 신인에 대해서는 최대 20% 가산점을 부여한다. 그러면 여성이고 청년이고 신인이면은 거의 그냥 무조건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과 청년 동시에 적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성하고 청년이 동시에 되고 그다음에 정치 신인이면 또 플러스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어쨌든 이번에 혹시라도 이런 것에 뜻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본인 거 한번 계산해 보시고 공천 한번 신청해 보시죠. 새로운 바람이 좀 불어야 되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한동희 기자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네, 여러분 지금 노영의 뉴스인사이드 함께하고 계시고요. 잠시 기다리시면 김종대 전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